따스한 햇살이 거실 창으로 쏟아져 들어왔지만 집 안 공기는 언제나 차가웠습니다. 이정숙 여사는 낡은 소파에 홀로 앉아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사이로 비치는 그녀의 뒷모습은 깊은 회한과 고독으로 가득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삶은 가족들의 무관심과 경멸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은 무능하다는 말만 되뇌며 그녀의 존재를 지웠고 자식들은 엄마를 돈만 쓰는 늙은이로 치부하며 무시하기 일쑤였죠. 어머님, 오늘은 저녁 뭐 드실 거예요? 냉장고에 있는 거 대충 드세요. 며느리 지연의 목소리가 주방에서 들려왔습니다. 다정한 말 한마디 없이 그저 해야 할 일을 읊는 듯한 어조였죠. 정숙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힘조차 없었네요. 그녀의 존재는 이 집에서 투명 인간과 같았습니다. 식탁에 앉아 있어도 말을 걸어도 그저 공기처럼 스쳐 지나가는 존재였죠. 하루는 길고 또 길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밤이 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이대로 죽는다면 아무도 슬퍼해 주지 않을 것 같았어요. 아니, 어쩌면 더 편해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죠. 어느 날 저녁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아들 철수가 불쑥 내뱉었습니다. 엄마는 맨날 집에만 있으면서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써요? 아껴 써야죠. 정숙의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귀까지 빨개졌어요. 뜨끈뜨끈했죠.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며느리 지연은 옆에서 못 들은 척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정숙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벌레를 보듯 혹은 없는 존재를 보듯 했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니 손톱이 살가죽에 파고들었어요. 아팠죠. 이가 갈렸습니다. 이대로 죽을 순 없어. 그날 밤 잠 못 이루던 정숙은 희미하게 은조렸습니다. 목이 꽉 막혔습니다. 코끝이 찡해지며 눈물이 주르륵 쏟아졌어요. 입술을 깨물어도 흐느낌이 새어나왔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무언가가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희미한 읊조림 속에서 그녀의 결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작은 불씨였지만 그 불씨는 곧 거대한 불꽃으로 타오를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아침 남편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평소 지병이 있었지만 이렇게 갑작스러울 줄은 몰랐습니다. 정숙은 멍하니 남편의 싸늘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슬픔보다는 낯선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허탈함, 그리고 알 수 없는 해방감 같은 것이었죠. 가족들은 충격에 빠진 듯 보였지만 그들의 눈빛은 이내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유산 문제였습니다.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가족들은 상속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정숙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숨쉬기조차 조심스러웠죠. 거실에 침묵이 깔렸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요란했어요. 변호사 사무실은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탁자 위에는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펜 끝에서 잉크가 번지는 소리마저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명의의 집은 저희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게 좋겠어요. 아무래도 어머님 혼자 관리하시기엔. 며느리 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지연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지연의 눈빛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안이 바싹 말랐습니다. 침을 삼키려 해도 목이 칼칼했네요. 아들 철수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엄마. 저희가 관리해드리는 게 훨씬 효율적일 거예요. 엄마는 그냥 편하게 사세요. 그들의 말은 정숙을 위하는 척했지만 본심은 뻔했습니다. 유일한 안식처였던 집마저 공동 명의로 돌리며 그녀의 몫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정숙은 그들의 탐욕이 얼마나 깊은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쨍그랑 소리가 날 것 같았지만 간신히 참았습니다. 변호사는 무표정한 얼굴로 서류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고인께서 남기신 재산은 배우자께서 1.5 자녀분들이 각각 1의 비율로 상속받게 됩니다. 하지만 부동산의 경우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오가는 가운데 정숙은 자신이 철저히 소외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몇 초가 몇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가족들의 눈빛에는 오직 탐욕만이 가득했습니다. 정숙은 그들의 얼굴을 하나씩 응시했습니다. 입꼬리가 비웃듯 올라갔습니다. 그들의 진심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의 냉대와 탐욕이 악몽처럼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뒤척이다 결국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녀는 무언가에 홀린 듯 벽장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깊숙이 숨겨두었던 낡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먼지 쌓인 낡은 노트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노트를 펼치자 잊고 지냈던 젊은 시절의 기록들이 빼곡히 나타났습니다. 펜으로 꼼꼼하게 적힌 주식 종목들, 부동산 투자 내역, 그리고 그 옆에 기록된 수익률. 무려 수백만 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렸다는 기록이었습니다. 지금이야 큰 돈이 아닐지 몰라도 그 시절에는 상상하기 힘든 거금이었습니다. 정숙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엄마가 돈을 만진다고? 뭘 안다고 그래?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집안일이나 해. 무능하다는 남편의 비웃음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엄마는 그런 거 복잡해서 못해요. 괜히 돈만 날리지 마세요. 자식들의 조롱 섞인 목소리도 뇌리를 스쳤습니다. 그때마다 정숙은 노트를 숨기고 자신의 재능을 억눌러야 했습니다. 가족들의 비웃음 속에서 그녀의 꿈은 시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낡은 노트는 다시금 그녀의 심장을 뛰게 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비장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흐릿했던 눈동자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 시절의 지혜와 통찰력이 다시금 깨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노트 속 숫자들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숙의 잠재력 그리고 그녀가 억눌러야 했던 자아의 증거였습니다. 그녀는 노트를 품에 안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입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겁니다. 그녀의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습니다. 새로운 삶의 설계가 시작될 것 같았어요. 정숙은 며느리 지연의 사업에 대해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친구와 함께 요식업 프랜차이즈 사업을 준비 중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시어머니처럼 어머, 지연아, 대단하다. 내가 그런 일도 할 줄 알고 하며 칭찬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치밀한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숙은 은밀히 며느리의 사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녀는 서재에 들어가 사업 계획서를 찾아냈습니다. 얇은 종이장들이었지만 그 속에는 지연의 꿈과 미래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숙은 계획서를 꼼꼼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시장 조사, 예상 수익, 투자 유치 계획 등 모든 정보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며느리 몰래 사업 설명회에도 참석했습니다. 정숙은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맨 뒷자리에 앉아 발표자의 설명을 경청했습니다. 며느리는 그녀의 존재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발표 내용이 그녀의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번지르르했지만 곳곳에 허점과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도록 정숙은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남편의 죽음 이후 그녀는 잠 못 이루는 시간들을 이런 식으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노트북 화면의 푸른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낡은 노트를 옆에 두고 최신 경제 뉴스와 시장 동향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능숙하게 마우스를 움직이고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젊은 시절의 감각이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이 시장은 과열되어 있어. 경쟁도 심하고 자금 흐름도 불안정하군. 정숙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며느리의 사업 계획서에서 놓쳤던 미세한 오류들을 발견했습니다. 과도한 낙관론, 부족한 위기 관리 계획, 그리고 무엇보다 불안정한 자금 유치 구조. 그녀는 다음 수를 준비하며 비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차가운 확신이 그녀의 눈빛에 서렸습니다. 며느리 사업에 대한 조사를 마친 정숙은 이제 자식들의 재산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들은 노후를 위해 모아둔 재산, 특히 남편에게서 상속받은 토지와 주식들에 대해 떠벌리곤 했습니다. 정숙은 그 정보들을 꼼꼼히 기억해 두었습니다. 그녀는 수소문 끝에 신뢰할 만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조용하고 품이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정숙의 이야기를 차분히 들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가족들에게 당했던 무시와 유산 분배 과정에서의 부당함을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어머니의 재산권은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합니다. 특히 공동 명의로 전환된 부동산이나 상속 재산에 대한 권리는 충분히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자식들이 보유한 재산 목록을 변호사에게 건넸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증여와 상속 구조 속에서 그녀의 권리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변호사는 정숙의 말을 듣고 차분하게 법적 절차와 가능한 시나리오들을 설명했습니다. 자녀분들이 상속받은 토지나 주식의 경우에도 어머님의 기여분이나 유류분 청구를 통해 일정 부분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정숙은 변호사의 설명을 들으며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녀는 변호사가 제시한 모든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법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그녀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며 정숙은 비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예전에 나약했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눈빛에는 단호함이, 입술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차가운 복수심이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무시당하는 늙은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치밀하게 계획을 실행하는 전략가였습니다. 정숙은 며느리 지연의 사업에 대한 치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이제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녀는 지연에게 투자 전문가인 척 접근했습니다. 지연아, 내 사업 정말 잘 될 것 같더라. 어머님이 젊었을 때 주식 투자를 좀 했었거든. 그때 감이 좋았지. 정숙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눈빛은 마치 진심으로 며느리를 걱정하는 듯 보였습니다. 지연은 시어머니의 의외의 모습에 놀라면서도 내심 흐뭇해했습니다. 어머님 정말이세요? 그럼 혹시 조언 같은 거 해주실 수 있으세요? 지연은 순진하게 정숙의 말을 따랐습니다. 정숙은 이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요식업 시장은 지금이 확실한 타이밍이야. 과감하게 투자해야 해. 망설이면 늦지. 정숙은 교묘하게 시장 분석이 잘못된 정보를 흘리고 자금 유치를 방해했습니다. 그녀는 지연에게 무리한 확장을 유도했습니다. 지금 매장이 2개뿐인데 바로 5개 정도로 늘려야 해. 선점 효과가 중요하거든. 지연은 시어머니의 조언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시어머니처럼 보였지만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지연의 사업을 파멸의 길로 이끄는 독이었습니다. 정숙은 지연의 사업 설명회에 지인을 보내 투자를 망설이게 만들었고 경쟁사에는 지연의 사업 확장 계획을 흘려 견제를 유도했습니다. 며느리 사업은 정숙의 의도대로 예상보다 빠르게 자금난에 허덕였습니다. 과도한 확장과 불리한 조건의 투자 유치는 곧 재정적 압박으로 이어졌습니다. 어머님, 요즘 매출이 영 시원찮아요. 자금도 좀 부족하고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얼굴은 초췌해졌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깊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런 지연을 보며 빙긋 웃었습니다. 괜찮아. 사업은 원래 다 그런 거야.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어머님이 아는 분이 있는데 혹시 대출이라도 받아볼까? 그녀의 달콤한 조언은 지연을 더욱 깊은 수렁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며느리 사업은 파산 직전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정숙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출 때가 다가왔습니다. 며느리 지연의 사업은 파산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매일같이 걸려오는 독촉 전화와 직원들의 월급 문제로 지연은 잠시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아들 철수 역시 아내의 사업 실패로 인한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숙에게 신경 쓸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바로 이때였습니다. 정숙은 치밀하게 준비된 법적 절차를 실행했습니다. 변호사는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숨겨져 있던 상속권과 법적 허점을 이용해 정숙은 자식들이 의지하던 노후 재산들을 하나씩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 자식들이 상속받아 관리하던 토지, 그리고 그들이 투자했던 주식들까지 모든 것이 정숙의 손아귀로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 오후 변호사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님, 모든 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자녀분들의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과 주식들이 모두 어머님 명의로 완벽하게 이전되었습니다. 이제 어머님께서는 모든 법적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정숙은 수화기를 든 채 잠시 침묵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마구 뛰었습니다. 가슴이 쿵쿵거렸어요. 숨쉬기조차 힘들었죠. 이 순간을 위해 그녀는 지난 수십 년의 서름을 견뎌왔습니다. 변호사의 통보를 받은 자식들은 망연자실했습니다. 말도 안 돼.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엄마가 어떻게... 철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며느리 지연은 이미 사업 실패로 인한 충격에 재산까지 잃었다는 소식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고 눈동자는 흔들리며 불안함이 드러났죠. 그들은 정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그들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숨쉬기조차 조심스러웠죠. 정숙은 거실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서서히 어둠이 깔리는 저녁 하늘이 마치 자신의 마음과 같았습니다. 이제 막 시작되는 어둠 속에서 그녀는 새로운 빛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녀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완벽했죠. 모든 것을 잃고 망연자실한 며느리 지연과 아들 철수는 정숙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함께 뒤늦은 후회와 절망감이 교차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어주자마자 지연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제발 저희 좀 살려주세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지연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잠겨 있었습니다. 철수도 옆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제발. 저희가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 이제 어떻게 살아요? 정숙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물과 애원은 그녀의 마음을 조금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수십 년간 억눌렸던 분노가 마침내 터져 나오듯 그녀는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무시할 때 나는 너희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다. 정숙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비수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지연과 철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혼란과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나는 너희 아버지가 무능하다고 비웃을 때도 너희가 나를 돈만 쓰는 늙은이라며 조롱할 때도 아무 말 없이 참고 견뎠다. 내가 젊은 시절 몰래 주식과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었을 때 너희 아버지는 나를 비웃었고 너희는 쓸데없는 짓 한다며 비난했지. 정숙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쌓였던 모든 서름과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주먹을 쥐지는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죠. 너희 며느리 지연이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나는 겉으로는 칭찬했지만 속으로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 사업의 허점, 자금 흐름, 시장의 위험성까지 내가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너희를 파멸로 이끌었다. 너희가 탐욕스럽게 내 유산을 빼앗으려 할 때 나는 너희의 모든 재산을 빼앗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정숙은 숨겨진 진실을 하나씩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몇 분의 시간이 그들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모든 말이 비수가 되어 그들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지연과 철수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들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너희는 나를 한 번도 존중하지 않았다. 나를 그저 늙고 무능한 존재로만 여겼지. 하지만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이 모든 것이 너희가 나에게 한 짓에 대한 대가다. 정숙의 눈빛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들에게 아무런 미련도 없었습니다. 가족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함께 뒤늦은 후회와 절망감이 교차했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비통한 침묵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숙은 그들의 반응을 보며 아주 미세하게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통쾌했습니다. 패닉에 빠진 지연과 철수는 정숙의 발 앞에 매달려 울부짖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은 절망감에 몸부림쳤습니다. 어머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어머님께 불효하지 않을게요. 엄마, 저희가 평생 모신다고 약속할게요. 제발, 저희 재산 돌려주세요. 그들의 애절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지만 정숙의 마음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고 변호사와 함께 젊은 여성이 들어섰습니다. 정숙의 친정 조카 서윤이었습니다. 서윤은 정숙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고모, 잘 지내셨어요? 제가 좀 늦었죠? 서윤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다정했습니다. 정숙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온화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그녀는 서윤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괜찮다. 와줘서 고맙다, 서윤아. 이 광경을 본 지연과 철수의 눈은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들은 처음 보는 서윤의 등장에 의아해했습니다. 정숙은 변호사와 서윤을 마주보게 한 뒤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할 때가 왔네요.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이정숙 여사님께서 작성하신 유언장입니다. 여사님의 모든 재산은 친정 조카 이서윤 씨에게 상속될 것입니다. 변호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들의 심장을 꿰뚫는 비수가 되었습니다. 지연과 철수의 얼굴은 공포와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말도 안 돼.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희는요? 저희는 어머님 자식인데. 철수가 격렬하게 항의했습니다. 지연은 그 자리에서 쓰러질 듯 비틀거렸습니다. 정숙은 그들의 절규를 외면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 돈은 나를 사랑해준 이에게 가는 것이 옳아. 너희는 나를 돈으로만 보았지만 서윤이는 언제나 나를 존중하고 따뜻하게 대해주었다.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명절에 혼자 쓸쓸히 있을 때도 서윤이만이 나를 찾아와 주었다. 정숙의 목소리에는 단호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결정은 이미 오래전에 내려진 것이었습니다. 자식들은 비통한 절규를 쏟아냈습니다. 그들은 정숙의 다리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어머님, 제발. 저희는 이제 어떻게 살아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정숙은 서윤의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그들을 감쌌습니다. 가족들은 모든 것을 잃은 채 텅 빈 거실에 남겨졌습니다.
정숙은 뒤늦게 후회하며 매달리는 자식들을 뒤로하고 친정 조카 서윤과 함께 새로운 보금자리로 떠났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과거와 미련은 이미 그 집과 함께 버려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서윤이 운전하는 차 안에서 정숙은 창밖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익숙했던 도시의 모습이 점차 낯설어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 했습니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도시 외곽의 조용한 전원주택이었습니다. 아담하지만 정갈하고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집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작은 정원이 보였고 멀리 산자락이 평화롭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고모, 여기 어떠세요? 고모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직접 골랐어요. 서윤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정숙은 서윤과 함께 고급스러운 와인을 마셨습니다. 붉은 와인이 크리스털 잔 속에서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잔을 들어 햇살이 비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입가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 와인 맛이 참 좋구나. 정숙의 얼굴에는 수십 년 만에 찾아온 진정한 자유와 자존감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난 세월의 고통과 서름은 이제 아련한 추억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가족들의 무시와 경멸 속에 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녀는 오직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해주는 사람과 함께였습니다. 서윤은 고모의 미소를 보며 조용히 와인을 마셨습니다. 그녀는 정숙의 과거를 모두 알고 있었지만 결코 동정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정숙의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정숙은 와인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달콤 쌉쌀한 맛이 그녀의 인생과 같았습니다. 쓴맛을 보았기에 단맛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그녀의 삶은 오직 그녀 자신만을 위한 품격 있고 존엄한 황혼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하고 가고 싶은 곳을 가며 진정으로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정숙의 눈빛에는 깊은 만족감과 평화로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찾은 듯 보였습니다.